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물리원 파트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죠. 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물리원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벡터 개념하고 그리고 스칼라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벡터하고 스칼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경우를 벡터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크기만 있는 경우를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다? 속도와 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변위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경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800m를 동쪽으로 이동한 후에 수직으로 꺾어서 600m를 이동했습니다. 그럼 전체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당연히 1400m겠죠. 근데 변위를 따지게 되면 1400이 아니고 시점과 종점을 잇는 직선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1000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위와 이동 거리가 값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동하는데 100초가 걸렸다고 봤을 때 속력은 14m/s, 속도는 10m/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또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워요. 그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과연 힘이 작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은 작용했다 안 했다? 물론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그죠? 요거는 알짜 힘이 0인 경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작용 안 한 거죠. 그러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정지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정지해겠죠. 근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속도를 갖고 있겠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힘을 주지 않으면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무 힘도 안 줬는데 어떻게 속력을 가지게 됐나요? 처음에는 힘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처음에 줬거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상황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딱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힘을 줬겠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움직였건 일단 움직인 거죠. 어떤 쇠구슬을 보게 되면 굴러 내려와서 수평한 구간을 굴러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때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빨라졌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알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짜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거속시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보통 딱정벌레로 많이 외웁니다. 딱정벌레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속력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딱정벌레 그죠? 날개하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그죠? 하여튼 거속시로 되어 있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또는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이 등속 직선 운동할 때 나타나는 공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중요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그래프가 무엇이냐면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있고 거리와 시간 그래프가 있습니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는 속력이 변하지 않죠.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갑니다. 그죠? 속력이 일정하게 가게 되면 당연히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요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뭐가 똑같으냐 하면 거리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속력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은 당연히 뭐다?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리와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바로 속력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울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죠. 수학에서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은 시간에 해당되고 높이는 거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조금 전에 시간분의 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VT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이 거리를 의미하고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선생님은 VT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거리를 의미하고 또 VT 그래프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VT 그래프만 잘 해석해도 가속도, 속도, 그리고 이동거리, 변이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VT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상대 속도 되겠습니다. 자, 약간씩 하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상대 속도는 뭐냐면 상대방 속도 빼기 나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죠? 안 그래도 선생님이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랑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기차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죠? 그게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속도가 앞쪽으로 10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m/s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5m/s로 가고 있는, 천천히 가고 있는 게 자전거네 완전히. 10m/s로 가는 경우는 상대방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빨리 가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게 되면 플러스 5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은 앞쪽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나의 속도가 15m/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보다 나의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상대방 속도에서 빼기 나의 속도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m/s.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속력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내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상대편은 어떻게 느껴져요? 꼭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속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KTX 타본 적 있죠? 네, 그렇죠. KTX를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KTX를 딱 탔더니 잠이 오기 시작해요. 잔 거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봤는데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창밖에 있는 어떤 밭을 매는 할머니가 호미로 밭을 딱 찍더니 뒤로 막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뭐겠어요? 할머니가 밭을 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KTX를 타고 앞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상대 속도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 속도는 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상대방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KTX를 타지만 상대 속도로 느낀다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할머니가 온 동네 밭을 다 끌고 호미 한 자루의 힘으로 온 동네 밭을 끌고 뒤쪽으로 KTX의 속력만큼 그죠? 쫙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차를 타고 달리면서 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원래 하늘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비가 떨어지는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앞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B죠. B의 속도는 아래쪽이고 빼기 나의 속도죠. 원래 나의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빼기 나의 속도니까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나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B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 보게 되면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게 되면 B가 창문 앞쪽에서 막 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의 정면에서 막 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나의 자동차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이 각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모두 다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을 저희가 또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가속도에서 가짜는 당연히 더할 가짜겠죠. 힘에다가 입심까지 더했습니다. 그렇죠? 말발과 힘. 그렇죠? 힘도 세고, 그렇죠. 입심도 강한 경우. 엄마?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엄마랑 함께 이 동영상 보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더할 가짜예요. 그렇죠? 더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지는 속도를 뭐라 그래요?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지는데 처음에는 정지 상태로 있던 어떤 물체가 빨라지더니 점점 빨라지더니 3초 후 속력이 12m/s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배우지 않아도 알겠죠. 정지 상태에서 12가 되었습니다. 12가 변한 거죠. 3초 만에 변했죠. 그러면 가속도라는 개념은 1초에 속력이 얼마가 변할까라는 게 가속도거든요. 그럼 1초에는 얼마 변했을까요? 4m/s가 변했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A라고 표현하는데 가속도 공식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입니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죠. 나중 속도는 10이고 처음 속도는 정지 상태 0이고 시간은 3초 계산하니까 4m/s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가속도 내용, 가속도의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속도의 정의를 변형하게 되면 가속도 공식 1번 공식이 돼요. 자, 시간 t를 넘기면 at가 되겠죠. at는 v 빼기 v0 0초일 때 속력입니다. 이거는 vt라고 적어야 되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v0로 넘기고 다 같이 자리 바꿀게요. vt를 앞쪽에 써주고 그러면 v0 플러스 at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게 바로 가속도 1번 공식 되겠습니다. 1번 공식. 자, 가속도 1번 공식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속도 정의 자체가 변형이 되어서 가속도 1번 공식이 돼요. 이 공식을 암기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 2번 공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VT 그래프가 있습니다.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면적이죠. 자, 처음 속도는 V0였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점점점 빨라져요. 그러면 시간이 t초일 때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잘라서 구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은 세로 곱하기 가로해서 V0t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에 쪽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축은 시간 t죠. 곱하기 세로축은 v 빼기 v0입니다. v-v0. 그러면 v-v0 대신에 뭐를 적을까요? at를 적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공식이 뭐겠습니까? 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t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t 제곱 되는 거 맞죠? 요거를 가속도 2번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공식 외웠고 2번 공식도 배웠습니다. 3번 공식은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연립해서 나온 거예요. t를 소구시킨 겁니다. 어떻게? 1번 공식에서 t는 a분의 v-v0라고 쓸 수 있는데 이 t를 3번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종이가 모자라는 관계로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이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속도 파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종이가 없다더니 이렇게 새 종이가 또 깔려 있었군요.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물리 파트에서는 이 공식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등속 운동에서는 거속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맞죠? 딱정벌레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리, 속력, 시간. S는 V 곱하기 T. S는 VT.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 속도 운동. 등가 속도가 생기려 그러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등속도 운동에서는 알짜 힘이 얼마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죠. 알짜 힘이 0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힘이 존재할 때는 가속도 A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하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공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공식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제주껏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껏. 딱 눈치껏 써야 됩니다. 이 세 개 공식에서 보면 가속도는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가속도 보고 몇 번 공식을 쓸지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1번 공식에는 V와 T가 들어가 있고 2번 공식에는 그렇죠. S와 그리고 T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 공식은 S와 V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V를 알고 있으면서 T를 구하고 싶을 때, T를 알고 있으면서 V를 구하고 싶을 때는 1번 공식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반대로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ST 관계에서 2번 공식, SV 관계에서 3번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세 가지 공식보다도 급할 때는 그냥 VT 그래프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VT 그래프 자체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처음 속도가 만약에 4m/s였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4초 후 20m/s의 속력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잽싸게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 4초, 그리고 4초 후 속도는 20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립니다. 일정하게 빨라졌겠죠, 그죠? 그러면 요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죠. 요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x축으로 4만큼 갈 때 y축으로 16이 올라갔으니까 4m/s 제곱이 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될까요? 가속도 A가 됩니다. 가속도 A. 쉽죠? 기울기 구하면 되죠, 그죠? 공식 기억 안 나더라도 VT 그래프에서 뭐가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 사다리꼴 면적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여기가 4고 더하기 이쪽 길이가 20,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4에다 48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8m가 바로 4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꼭 적용 안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VT 그래프만 잘 이용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거,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